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보스턴 대 올랜도 경기인데요. 자, 일단 여기 보이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두 팀 다 요즘에 공격이 시원치 않다. 특히 보스턴 같은 팀이 원래 작년에는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것들 최상위권에 있었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좀 보스턴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6경기 동안 공격 부분에서 득점, 야투, 3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하위권 쪽에서 좀 있어요. 그리고 올랜도는 트리플 꼴찌. 공격이 이게 벤케로가 돌아왔는데도 최근 6경기 동안 득점, 야투율, 3점 슛 전부 그냥 최하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올랜도가 이 기간 동안 좀 유타 말고는 전부 좀 수비가 괜찮은 팀들, 언더 팀들 그런 애들을 만난 건 있지만은 그거 하나로 뭐 올랜도의 공격이 좀 억울하게 뭐 저평가를 당한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올랜도는 공격을 별로 못하는 팀이에요. 원래부터가 올 시즌 내내. 자, 내일은 이제 올랜도가 또 비타제가 빠집니다. 원래부터 모리츠 바그너, 프란츠 바그너가 없었고 석스도 지금 빠지고 있고 게리 에리스도 없는데 그 비타제가 없으면 올랜도의 이런 골밑 같은 부분들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전 경기 때 미러키한테 폭격 당하고 그 경기 또 릴라드도 되게 잘했었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미러키의 공격이 되게 잘 풀린 건 있었다. 근데 요즘 상태의 보스턴이 저는 뭐 언젠가는 회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저점이 되게 높은 팀이고 그거는 맞는데 최근에 6경기 동안 이제 휴스턴, 오클라호마, 덴버 되게 어려운 팀들 상대를 했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덴버는 요키치가 없을 때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크 만나가지고 홈에서까지 지고 뉴올한테도 1점 차로 겨우겨우 이거 뒤집었잖아요. 그날 뉴올이 잘한 것도 있지만 보스턴도 잘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만나가지고는 토론토가 아주 고점이 떴습니다. 보스턴 자체도 97점이니까 되게 못했었는데 자, 최근에 6경기 동안 보스턴이 90점대에 그친 경기 100점 미만으로 한 경기가 3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오클이나 세크, 토론토 만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러다 보니 보스턴이 여기에 있는 내용상으로도 안 좋게 찍힐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올 시즌 내내 보스턴은 그래도 점수 같은 것들은 평균적으로 리그 4번째로 많은 득점 118점을 내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90점대 경기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올랜도는 수비가 좋은 팀이기도 하고 올랜도는 뭐 벤케로가 오든 간에 비타제가 없든 간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잖아요. 더구나 얘네들은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부분들. 자, 보스턴이 지금 공격을 못하기도 하지만 얘네들도 상대팀을 통제 자체는 괜찮게 합니다. 3점 방어나 야투 방어 같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9등 21등인데 실제 실점은 6번째 정도로 적게 하고 있긴 하다. 상대를 그러니까 좀 못 던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최강자는 근데 올랜도입니다. 올랜도는 최근에 이제 6경기 동안 상대팀한테 야투를 79번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야투 방어가 22등, 3점 방어가 13등인데 실제 이제 실점은 105점 정도로 3번째로 좋습니다. 이거는 올랜도가 상대를 79번 독보적으로 못 던지게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내일 양팀이 많이 주고받는 경기 그거는 기대가 안 되고 지난번에 얘네들 맞대결 상으로는 그때는 이제 테이텀이 안 나온 경기였었는데 그때도 이제 보스턴이 초반에는 많이 앞서 나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올랜도가 홈에서 108대 104 이거를 뒤집었었고 이 경기가 원래 20점 차가 나던 경기인데 올랜도가 홈에서 3쿼터 때 모멘텀을 가지고 오면서 20점 차를 뒤집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벤케로가 있는 시점이다. 이러다 보니까 둘 다 요즘에 못하고 있고 저는 일단 언더 생각이 제일 나요. 210.5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거는 뭐 오바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둘 다 요즘에 모양새로는 공격 안 되고 있고 수비적으로 최대한 상대를 못 던지게 한다. 언더게임 생각해보도록 하고 글쎄 요즘 보스턴 상대로 11.5 정도면은 올랜도의 플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보스턴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이제 오프시즌에 가장 큰 트레이드가 있었었죠. 뉴욕이 타운스를 받아오고 미네소타한테 랜들이랑 디빈첸조를 보냈다. 올 시즌에도 한번 맞대결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뉴욕이 133대 107로 미네소타 원정 가서도 그냥 개발났었거든요. 네, 일단은 2쿼터 때 41대 18로 이때 그냥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미네소타가 야투가 89회 그리고 3점도 40%로 터졌거든요. 이런 날이었어. 미네소타가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닌데 이거는 워낙에 뉴욕이랑 차이가 컸다. 뉴욕은 야투가 51.5%, 3점 43.4%. 그야말로 그냥 개 터진 경기예요. 뉴욕이 대폭발을 했고 이런 에너지 같은 부분들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16개를 걷어내면서 미네소타보다도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뉴욕이 미네보다 많이 던지고 야투도 더 잘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경기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제 조금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지금 타운스는 퀘셔너블에 걸려 있습니다. 요즘에 엄지손가락 부상 때문에 결장한 경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타운스가 내일은 출전할지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디빈첸조가 빠지거든요. 요즘에 미네소타는 디빈첸조를 이제 선발로 올려가지고 나름대로 경기력이 좀 회복한 면이 있었단 말이죠. 디빈첸조 최근 경기들 한번 보면은 야투가 45% 정도, 3점이 43% 정도로 출전 시간을 많이 받고 나서부터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아예 주전으로 뛰고, 물론 뉴욕도 내일 뭐 타운스가 못 나오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타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좀 상당히 차이가 크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 공격에서 타운스라는 선수가 없으면 많이 좀 후달리는 부분들. 지난번에 맞대결상으로도 그때도 이제 타운스가 되게 잘했거든요. 32득점, 리바운드 20개. 되게 잘했던 날이야. 그래 당연히 내일도 뉴욕이 타운스가 빠지게 되면은 디빈첸조가 빠진 미네소타보다도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타운스는 지금 퀘스천더블인 셈이고, 현재 있는 조건만 봤을 때는 타운스가 못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뉴욕 쪽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수비 같은 것들도 이 미네소타는 아무래도 앤트맨한테 의존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뉴욕에 이제 아누노비나 미칼 같이 상대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고, 그냥 구도 자체는 뉴욕이 나아 보여요. 언더오버는 지난번에는 뉴욕이 개 터져가지고 오바가 났었는데, 그거는 이제 뉴욕이 너무 이 쿼터 때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미네토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색깔이랑 다르게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경기를 했었던 거고, 뉴욕이 잘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점수가 많이 땄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얘네들의 모양새로는 그냥 오바보다는 언더 색깔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싶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확실히 근데 이게 뉴욕이 요즘에는 좀 오바 게임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언더오버는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뭐 타운스나 이런 애들 뛰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경기 미러키 대 토론토 경기 볼게요. 사실 올 시즌에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128대 104로 토론토 원정 가서도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미 진작에 갑이졌었고, 이날 그 쿤보가 전반전 막바지 때 손이 찢어졌었잖아요. 그래서 3쿼터는 뛰었지만 4쿼터를 통째로 쉬었다. 근데 그래도 될 경기였어. 워낙에 점수차도 컸었고, 미러키가 그냥 되게 편한 경기를 했는데요. 미러키는 그래도 쿤보가 트리플 더블을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잘 풀렸다. 릴라드도 이날 좀 적게 뛰었지만은 3점 같은 거 잘 들어가고 하면서 잘했고, 벤치 자원들 해서 뭐 게트주라든지 포르티스까지 전부 터지면서 그냥 미러키가 모든 면에서 우세했던 경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때 토론토는 한창 이제 안 좋았던 구간들, 제가 이 당시에 막 토론토가 맨날 애틀랜타한테 턴오버 31개를 했다, 보스턴한테 시즌 최저 득점, 그때 최저 득점이었죠. 71득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토론토가 안 좋았던 그런 영향권에 있었을 때인데, 자, 직전 경기 때 토론토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올 시즌 토론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스턴 원정에서 선보였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막 골스 잡기도 하고, 디트로이트랑도 되게 자유투가 조금만 더 잘 들어갔으면 비비는 경기인데 그런 경기도 하고, 뭐 클리블랜드랑도 잘 싸우고요. 제가 여기 5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4경기 정도가 되게 좋은 구간입니다. 이 야투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이런 게 보이고요. 반면에 뭐 3점 수비 같은 게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미러키는 6경기 동안 그 야투율이나 3점 슛이 리그 1등 수준이에요. 근데 실제 득점 자체는 5등 정도로 조금 못 미친다. 토론토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이 4등인데 득점이 19등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서로 시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 소리거든요. 요즘에 토론토가 본인들이 던지는 것도 90번이 안 되고 상대는 한 86번 정도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미러키 얘네들도 야투시도가 시즌 내내 적은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언더 생각 중입니다. 둘 다 요즘에 공격 내용은 좋지만은 실제 득점은 거기에 못 미쳤다는 거라든지, 230점 정도면 저는 언더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5 나는 좀 과해 보여. 미러키가 요즘에 뭐 괜찮은 건 맞거든요. 근데 난 토론토도 요즘에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 토론토의 11.5프렘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뭐 볼 게 있다면은 이제 쿤보는 토론토 상대로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낸 편이 아니에요. 11점, 23점, 16점, 22점. 토론토 상대로는 얘가 야투 시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쿤보는 약간 토론토 상대로 힘을 못 쓰는 느낌, 그런 게 조금은 보입니다. 릴라드는 이제 미러키 이적 이후에는 뭐 토론토 상대로는 꽤나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 직전 경기 때 25점 넣고 36, 37, 물론 뭐 15득점 한 날도 있지만은 쿤보는 토론토한테 약간은 좀 안 좋은 편이고, 릴라드는 전반적으로 토론토한테 괜찮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쿤보가 늘 잘해주던 쿤보가 토론토한테 약간 안 좋은 거, 그게 조금 더 드러나는 것 같고, 저는 토플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덴버 경기인데, 이거는 근데 지금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일 이것도 지금 덴버가 2.5 프레를 받았는데 요키치가 나오냐 마냐입니다. 직전 경기 때 이제 요키치가 어깨 부상 때문에, 팔꿈치 부상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독감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가 독감에서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나올 때마다 잘했는데 직전 경기는 이제 팔꿈치 부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일도 지금 퀘스천어블이잖아요. 이 경기가 10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요키치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려면은. 요즘에 뭐 보이는 건 마이애미가 이제 아데바요가 못 나온 기간도 있었는데 그냥 최근 흐름으로는 수비가 괜찮게 된다고 해요. 덴버는 뭐 직전 경기 때 요키치가 안 나와가지고 많이 좀 휴스턴한테 개발리긴 했지만은 그리고 요즘에 뭐 공격 모양새 자체는 득점은 좀 적더라도 내용은 좋다고는 합니다. 그냥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요키치가 뭐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일단은 2.5 프렘 보는 거는 나쁘지 않죠. 물론 이건 지금 갈 경기가 아니야. 무조건 내일 가셔야 되는 경기고 저는 덴버 프렌에다 그냥 언더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다른 분석이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보이는 건 이런 거. 얘네들이 22-23 시즌 파이널에서 만났었고 그때는 1대4로 덴버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정규 시즌에서 두 번 만났고 덴버가 다 이기고 6연승 중이에요. 6연승 중.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레이커스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날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턴오버가 19번 있었었고 야투 시도가 73번밖에 없었었어요. 그날은 또 3점이 36개 중에 16개 40%대로 터진 경기인데도 무난하게 패배를 했다. 그럼 물량 공세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히로는 잘했지만 다른 애들이 안 도와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내일 버틀러가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는 놨는데 아마 이제 그 징계 7경기 동안 결장 징계를 당했었고 그 사이에 트레이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버틀러가 또 못 나올 수도 있다. 추가적인 징계라든지 지금 구단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버틀러를 또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이 경기는 좀 많은 부분들이 그냥 지금보다는 내일 보는 게 나아요. 다음 경기 시카고 대 샬럿 경기인데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시카고는 결장이 엄청 많았던 애틀랜타. 그때 애틀랜타는 트레이영, 리시아셰, 제일런 존슨, 디아드레 헌터 이런 애들이 전부 빠졌던 경기였단 말이야. 근데 그 경기를 졌습니다. 애틀랜타한테. 그리고 샬럿은 유타가 그날 되게 많이 빠졌었죠. 마카네 빠지고 콜린스 빠지고 키온테 조지, 클락슨 빠지고 하여튼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유타도 거의 뭐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경기조차 샬럿이 되게 험난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엄청 결장이 많은 상대한테도 어렵게 했어요. 경기를. 시카고는 아예 졌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 그냥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많이. 그래도 보이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상대적상으로는 시카고가 샬럿한테 8연승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 시즌에 맞대결 2번이 있는데 지금 시카고가 굉장한 오바팀이잖아요. 근데 이때 109대 95 그리고 연장 갔는데도 223점밖에 안 나서 115대 108로 이긴 경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언더게임이 났다는 건데 물론 이 두 경기는 전부 다 그 라멜로가 결장했던 경기긴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95대 109잖아요. 이 경기가 NBA 역사상 가장 많은 3점이 튕겨나간 경기 75번의 3점이 튕겨나간 경기였었거든요. 시카고는 51개 중에 14개 37개를 놓쳤고 샬럿은 46개 중에 8개 38개를 놓친 경기입니다. 합해서 75개가 튕겨졌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자 먼저 샬럿 3점이 33개가 튕겨나갔습니다. 시카고 42개가 튕겨나갔어요. 합해서 또 75개. 올 시즌 얘네 둘의 맞대결이 3점이 75개가 튕겨나간 경기가 2번이나 있었다. 이거 아직까지도 NBA 기록이거든요. 75개가 제가 알기로는. 얘네 둘의 맞대결은 시카고가 8연승이기는 한데 올 시즌에는 특히 3점이 너무 많이 튕겨나간 경기. 이러다 보니까 분석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언더오버를 따지기에도 이건 비정상적으로 3점이 많이 튕겨나가는데 그런 경기고 또 이제 시카고를 막 무난히 보기에는 이 새끼들 바로 직전 경기 때 애틀랜타 경기 원래 트레이형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트레이형의 비중이 낮춰지고 이런 윙자원들의 비중이 올라갔다. 근데 그 경기는 이런 윙자원들이 리샤세, 헌터, 제일런 존슨 얘네들이 빠지면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농구가 아예 안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를 시카고가 패배를 했어. 이러다 보니까 분석이 무의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시카고가 그냥 상대전적 좋으니까 시카고 쪽 보고 있고 234.5 사실 얘네가 3점이 조금 들어간다 할지라도 점수가 많이 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연장과 같지만은 만약에 뭐 연장을 안 갔으면은 200점도 안 났던 그런 4쿼터까지의 경기는 200점도 안 났던 그런 경기다 보니까 3점이 조금 들어간다고 한들 언더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샬럿은 그때보다 라멜로가 있고 그리고 아마 시카고도 이때 한 경기는 라빈이 안 뛰었던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되게 적게 났는데 이 경기는 그냥 사실 패스하는 게 낫지만 기록상으로는 시카고 보는 게 나쁘진 않고 234.5는 저는 그냥 언더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랑은 상황들이 많이 다르다. 라멜로가 돌아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기에 좋은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 대 유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타에서 내일도 결장이 엄청 많아요. 유타는 본격적으로 탱킹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딱 이제 라인을 보면은 내일 이제 조던 클락슨 못 나오고 조니 주장 3점 슈터 못 나오고요. 마이카 포터 못 나오고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 전부 결장입니다. 유타의 빅맨진이 전부 싹 다 빠지는 경기예요.
라인업으로도 뭐 필리포스키, 센사보, 미알리우크 이런 애들 뛴다고 하는데 뭐 가드지는 둘 다 지금은 뛴다고 나와 있는데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최근에 뭐 섹스턴도 빼주고 키온테 주지도 그 전에 결장한 경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타는 일단 내일 결장이 엄청 심해요. 뉴올리언스는 별다른 결장 없습니다. 뭐 자이언도 백투백 아니니까 나오겠죠,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맞대결이면은 뉴올리언스 보는 게 맞아요. 뉴올리언스 요즘에 그리고 제가 좀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꾸준히 드리고 있는 편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뉴올리언스가 얘네들은 원래 같으면 전력상으로는 서부에서도 꽤나 상위권 전력이거든요. 플레이오프를 충분히 바라볼 만한 전력이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 워레이, 맥컬럼 다 빠지고 자이언도 부상으로 한 5경기 만에 나가고 잉그램도 지금 발목 부러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고 허브존스 최근에 없죠. 트머산도 빠진 기간 길었어.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개판이던 시절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지금 뉴올이 서부 꼴찌거든요. 근데 바로 위가 유타야. 이러다 보니까 유타는 어차피 탱킹 시즌이었었고 뉴올리언스는 약간 타이적인 탱킹이라고 봐야죠. 본인들 스스로 원래 탱킹하는 시즌은 아니었었는데 탱킹을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뉴올리언스를 좋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뉴올리언스도 이게 이긴다고 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을 만한 승리가 아니긴 해. 그런 건 보이는데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안 좋았던 원정 성적도 극복을 하고 백투백일 때도 댈러스 잡으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뉴올리언스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결장 상황 봤을 때는 유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 경기 때도 유타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그때 이제 샬럿 상대로 꽤나 잘 비비드던 경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거슬리긴 한데 저는 그때 만났던 샬럿보다는 뉴올리언스가 지금 훨씬 더 위급 레벨이라고 보이고요. 그때보다도 결장이 더 심한 편입니다. 아마 이제 자이언 같은 애들이 여기 있는 필리포스키 되게 얄쌍한 선수거든요. 키는 213인데 얄쌍해. 파워도 많이 밀리는 편이고 자이언 같은 애들이 힘내줄 것 같고 뉴올리언스가 막 야투가 진짜 바닥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저는 뉴올 쪽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타도 뭐 지난번 경기 때 이렇게 애들이 많이 빠졌을 때 생각보다 이제 뭐 세컨 유닛, 서드 유닛들이 좀 점수를 냈거든요. 그때 이제 112점을 내가지고 언더오버도 오바 뜨고 막 이랬었는데 230.5는 솔직히 좀 높은 기준점이긴 하지만은 유타도 엄청 이제 막 아주 못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리고 뉴올리언스 요즘에 색깔 자체가 좀 오바 템포 게임을 하는 편이거든요. 점수도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뉴올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9.5였는데 벌써 10.5고 해외는 11.5거든요. 아마 내일 되면 기준점이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댈러스는 내일도 카이리 어빙이 뛸지 안 뛸지 모른다고 해요. 어빙이 이제 허리 그 디스크인가? 거기서 뭐 부상 복귀를 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뛸 때도 사실은 좀 출전 시간 제한이 조금 있었었고요. 여전히 뭐 돈치치나 라이블리까지 부상으로 못 나온 상황이라서 댈러스가 만약에 내일 어빙까지 없다. 그러면 경기력이 아마 개판일 거예요. 저는 라이블리도 되게 중요한 선수다. 수비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빙까지 복귀해가지고 사실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빙도 출전할 때 사실 막 잘하고 그런 경기들이 없었어 별로. 그래서 내일은 댈러스가 좀 잇몸으로 뛰어야 되는 경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에 백투백 7전 전승이에요. 지금 이제 오클에 하텐슈타인도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는 하텐슈타인이랑 홈그랜이 없던 기간 동안에 이런 센터들이 다 빠지면 오클이 상대한테 오펜을 많이 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댈러스는 뭐 게포드 같은 애들이 좀 무쌍 찍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펜을 많이 잡을 때도 있는데 평소에 오펜은 그렇게 엄청 많이 대단히 잡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클라호마가 오늘 경기에서는 크게 뭐 1쿼터 말고는 약점이 보이지도 않았었고 제일린이 많이 뛸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벤치에서 칼슨이 나오더니 이 친구가 투웨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G리그랑 좀 오락가락하는 되게 팀에서도 뭐 서드 아니면 뭐 네 번째 센터 뭐 그런 자원인데 오늘 갑자기 나와가지고 1쿼터 때 3점 2개 꽂아섰죠. 되게 잘하고 그래갖고 뜬금없이 좀 이렇게 높이가 부족하면은 뭐 이런 칼슨 같은 애들도 써먹을 수가 있다. 자, 오클라호마 올 시즌 백투백 7전 전승이고 카고 상대로 승리한 다음에 애틀랜타한테 128대 104 24점 차 승리. 포틀랜드 잡은 다음에 클리퍼스 상대로 105대 92 또 승리. 골스한테 졌는데 다음날에 클파한테 134대 128 이때가 홈그랜이랑 하팅슈타인 둘 다 없을 때 센터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샌안토니오한테 지고 다음날에 이제 포틀랜드한테 10점 차로 승리. 올랜도한테 이긴 다음에 마이애미 상대로 104대 97 7점 차로 승리. 샬럿 잡고 다음에 멤피스 상대로 130대 106 대승 거뒀습니다. 이때는 근데 멤피가 좀 많이 빠지긴 했었었죠. 그리고 클파 잡고 다음날에 또 뉴욕한테 바로 10점 차로 승리. 이런 식으로 오클라호마는 백투백 때 전승이고 내일 기준점이 6.5거든요. 지금은 6.5 기준점으로는 전부 다 마연에 성공을 했었어요. 이거는 좀 댈러스의 현재 상태도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냥 오클라호마 보는 게 제일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그냥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은 물론 이제 오클이 백투백이 잘했다고 하는데
백투백이라 갖고 그냥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정상 상태가 아닐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큰 변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오클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샌안토니오 대 멤피스인데 이 경기는 바로 직전 경기 때 붙은 적이 있었었죠. 129 대 115로 멤피스가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초반에는 전반전에는 샌안토니오가 굉장히 잘했었어요. 전반전에는 그 웬벤야마가 블락을 8개를 찍었었습니다. 1위 같이 웬벤야마랑 좀 이렇게 높이도 비슷하고 몸빵은 훨씬 더 차이 나는 그런 친구한테 좀 고전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블락을 8개나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잭주가 그날 되게 고전했거든요. 웬비한테는. 내일도 아마 자잭주는 좀 고전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폼이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 경기가 전반전을 샌안토니오가 거의 한 10점 차 정도로 이겼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3쿼터 때 그냥 멤피가 접수를 했습니다. 3쿼터 때 누가 잘했냐면 캐러드랑 이 제이 허프 벤치 자원들이 3점이 엄청 터졌었고, 그리고 산티 알다마는 저는 매번 멤피스 벤치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수다. 멤피스 벤치 자원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벤치 구간이 뭐 켈든 존슨 정도 말고는 좀 안 좋은 편이었었고, 그리고 이날도 웬벤야마가 야투가 19개 중에 5개, 전반전에만 블락을 8개를 꽂았다고 했는데 게임 끝날 때까지 8개였었어요.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는 좀 웬벤야마가 할 게 없었다. 원래도 멤피스는 좀 그런 팀이에요. 얘네들도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정리해드린 게 있는데 페인트존 득점, 한마디로 상대 인사이드 가가지고 많은 득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도 빠르고 속공 득점도 많고 전부 다 속공 득점은 어지간해서는 인사이드에서 마무리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멤피스는 상대 인사이드를 많이 파고드는 팀인데 웬벤야마 같은 선수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후반전에 그거를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외곽 자원들을 많이 쓰는 그런 농구를 하면서 멤피스가 그냥 되게 편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3쿼터 때 그야말로 접수를 했고 경기는 14점 차. 멤피스가 무난히 가져가는 경기였었다. 이날 점수가 243점이 났잖아요. 243점. 자, 멤피스는 3점이 꽤 잘 터졌어요. 그리고 야투 시도가 103회다. 근데 자유투도 사실 17개 중에 11개. 꽤 많이 튄 거거든요. 자, 샌안토니오는 야투 시도가 89회. 그 멤피스한테 오펜 같은 거 많이 따이고 이러면서 15개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도 못 넣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 만한 수치야. 평이했다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도 자유투를 27개나 얻어냈는데 8개를 흘렸습니다. 저는 지난번 경기가 점수가 많이 터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둘 다 그냥 저는 야투 내용 자체는 좀 평이한 범주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팀이 엄청 잘 터져가지고 이겼냐, 그거보다는 그냥 멤피스가 조금 더 많은 시도를 했고 빠른 템포 살려가지고 그래서 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좀 자유투도 많이 흘렸거든요. 멤피스도 올 시즌에 얘네들의 자유투가 뭐 77%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날은 64%였었고 샌안토니오도 자유투 평균 79.7%인데 이날 70% 이런 식으로 자유투도 평소보다 좀 흘린 날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그냥 238.5면은 또 한 번 오바를 볼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비해서 모란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만은 현재 기준점으로는 저는 멤피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레이커스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요. 자, 요즘에 브루클린은 참 문제야. 이 경기가 또 되게 늦은 경기잖아요. 12시 30분 경기인데 요즘에 브루클린은 무조건 선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워낙에 지금 얘네들 본격적으로 탱킹 시동 거느라 캠 토마스, 캠 존슨, 디안제로 러셀, 시몬스 여기다가 뭐 다른 애들 빠진 경우도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내일도 끝까지 뭐 누가 뛰는지 살펴야 되는데 일단 현재는 시몬스나 디안제로 러셀은 전부 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캠 존슨도 복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루클린이 과연 내일 얼마나 뛰는지 그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레이커스는 이제 DFS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직전 경기는 개인 사유로 결정을 했었고 오늘까지도 아직까지는 다우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나는 레이커스는 지금도 만족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지난번에 마이애미한테는 마이애미가 너무 시도가 적었었고 레이커스가 뭐 오펜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기본적으로 그럼 미스매치급으로 레이커스가 잘하긴 했는데 나는 레이커스가 잘했다기보다 그냥 마이애미가 못한 것 같거든요. 턴오버도 마이애미가 너무 많았었고 레이커스는 안 좋은 흐름을 끊고 직전 경기 마이애미를 주워 담으면서 승리를 하긴 했다. 그리고 마침 브루클린도 되게 약한 상대예요. 기본적으로 탱킹 노선을 이미 잡고서 DFS 받아왔고 브루클린은 이제 본인들의 전력을 덜어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게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캠 존슨이 퀘셔너블이지 않습니까? 자, 올 시즌에 이제 브루클린 14승 27패거든요. 14승 27패인데 여기 중에서 이제 캠 존슨이 결장한 경기들 한번 볼게요. 올 시즌에 캠 존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7번을 결장을 했고 그 경기는 전부 다 브루클린이 패배를 했습니다. 유타한테 패배, 덴버한테 19점 차 패배, 디트한테 15점 차 패배, 인디한테 14점 차, 필라델피아 29점 차 대패를 했었고요, 전부. 그리고 그 전에 뭐 샌안토니오 이때도 아마 좀 그 탱킹 범주에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이때도 9점 차로 패배를 했고 그 전에도 시카고한테 26점 차로 패배.
캠 존슨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브루클린이 패배를 한 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뭐 의미가 없지도 않은 것 같아. 워낙에 잘하고 있는 친구니까. 그래서 내일 뭐 시몬스나 디안젤로 러셀이 뛴다고는 하는데 좀 더 봐야 될 거는 같아요. 브루클린은 저는 얘네들은 그냥 지기 위해서 애들을 뭐 휴식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 되게 좋은 감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들이 좀 뛸 수 있으면은 꽤나 잘해. 그게 거슬립니다. 내일 그래서 과연 브루클린이 얼마나 결장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경기가 12시 30분 경기잖아요. 아마 제가 아침에 봐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좀 까다로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나온 걸로는 시몬스나 디안젤로 러셀이 있으면 저는 캠 존슨을 쓸 것도 같거든요. 나는 그런다면은 이 경기는 브루클린의 프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냥 난 레이커스를 못 믿어서 그래.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브루클린이 많이 빠질지 그런 거를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얘네를 전부 다 뛴다면 오바 생각해 볼게요. 217.5 기준으로 디안젤로 러셀, 캠 존슨 얘네들이 뛰게 된다면은 오바 생각도 조금 해볼만 하다. 저 정도 기준점이면은. 자, 오늘 제가 방제에 걸어둔 것처럼 36년 동안 무패 행진이 뭐냐. 로마 얘기입니다. 로마 얘기. 자, 일단 최근의 흐름 보면은 둘 다 생각보다 조금 이제 회복세였는데 직전 경기 내용은 뭐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로마도 사실 이거 볼로냐 원정에서 첫 골 넣고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두 골 모두 다 약간은 좀 재수가 없었어. 내가 봤을 땐 좀 재수가 없게 먹히고 페널티킥도 재수 없게 먹히고 이랬는데 그래도 막판에 페널티킥 불려가지고 도우비크의 페널티킥으로 2대2로 극장결로 겨우겨우 비겼습니다. 내용상 억울하게 준 것도 많았지만은 로마가 막 본인들의 힘으로 이 경기를 뭐 가져올 만한 경기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니에리 감독이 온 다음에 이 로마가 여러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로마는 이제 순위도 너무 지금 10등으로 쳐져 있기도 하고 앞으로 막 챔스권까지 비빌 정도로 많이 회복해가지고 그런 경쟁권 레벨까지 가기 좀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로마가 홈이잖아요. 최근에 그냥 홈에서 5연승인 점들 긍정적인 게 꽤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에이라 선임 뒤에 괜찮아졌다고 했지만은 어디까지나 얘네가 막 딱히 잘해가지고 이긴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저는 늘 얘네들은 짬밥이 좀 있는 중원 그거 하나뿐인 것 같고 능동적으로 막 제노아가 막 잘해가지고 게임 내용이 플레이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겼다 그런 생각까지 많이 안 듭니다. 최근에는 엠폴리, 레체, 파르마 다 좀 하위권 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고 그래도 제노아는 뭐 실속은 챙긴 편이에요. 그래서 뭐 경기력 면에서는 그냥 별로 할 얘기는 크게 없는데 저는 이 경기는 맞대결 이 상대전적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 이제 로마가 홈인데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보면은 그냥 상대전상으로 제노아가 이긴 적도 좀 있습니다. 무승부도 꽤 많고 로마가 이긴 구간도 있고 제노아가 종종 뭐 이렇게 이긴 적도 있고 2010년대에는 제노아가 많이 이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로마의 홈이잖아요. 저는 로마의 홈 전적을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로마의 홈만 보시면 됩니다. 좀 물론 선별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제노아가 언제 불이 들어오는지 그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상대 전적상으로 쭉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로마가 홈에서는 안 졌습니다. 쭉 보시면은 로마가 홈에서는 안 졌어요. 1990년대에도 안 졌대. 언제 마지막으로 로마가 제노아한테 홈에서 졌냐? 요때입니다. 1990년 1월달. 엄청 오래됐죠. 35년 동안, 35년, 6년 동안 상대 전적이 로마가 홈에서는 20승 3무 24경기를 안 졌어요. 이게 제일 보이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20승 3무긴 한데 이게 20승이 내용이 그 11승 9햄무예요. 마헨이 11번, 햄무가 9번 이런 건데 얘네들이 또 상대적상으로 최근에는 1대0, 1대0, 0대0, 1대0, 3대3, 3대2, 2대1, 3대2 최근에 8경기 동안에는 맞대결이 6햄무 2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안 질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큰 점수 차로 무난하게 승리를 하냐? 그거는 좀 안 보이거든요. 타이트하게 로마가 이길 것 같은 가능성이 제일 높아. 요즘에 로마가 그래도 감독 바꾸고 좀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저는 햄무가 제일 마땅한 경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전적들이 맞대결이다 보니까 홈만 또 짚은 거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좀 오래된 전적도 있긴 하지만은 햄무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저는 로마가 안 질 것 같거든요. 상대 전적도 좋고 요즘에 모양새도 그래도 상승세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가 이길 거는 같은데 큰 점수차로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로마의 햄무 딱 그냥 기록상으로 그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